저는 과거에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린램프 라이브러리 운영사인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코스피 상장그룹사에 매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는 20대 나이였습니다. 아직 제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장그룹사에 매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물론 열심히 잘한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프리미엄 독서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예측했는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 목표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사업 시작하는 전 그리고 사업하는 중간에 꼭 체크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현금이 남아있지 않거나 돈을 못 버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준비를 통해 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 성과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업 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사업 중간에도 반드시 체크한다면 내 사업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고 성공시킬 수 있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요, 여러분들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고 사업의 존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큰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시장 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마켓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좋은 마켓도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마켓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좋은 마켓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면 사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간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야지만 내가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큰 돈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입한 시장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바로 가격 조정입니다. 가격을 낮추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는 내 매출 규모와 이익 규모가 줄어든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에 점점 더 사업을 할수록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성장하는 마켓은 어떻게 내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발굴해낼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시대적 흐름이고요. 두 번째로는 타산업의 변화. 세 번째로는 바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제 사례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프리미엄 독서실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린램프 라이브러리 운영사인 아토스터디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코스피 상장그룹사에 매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는 20대 나이였습니다. 아직 제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독서실 회사를 창업해서 잘 경영을 해서 성장시킨 다음에 상장그룹사에 매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물론 열심히 잘한 것도 있겠지만 시장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프리미엄 독서실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예측했는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좋은 상품, 프리미엄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자체는 과거만 하더라도 굉장히 닭장 같은 어두운 독서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프리미엄 독서실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타산업의 변화였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창업을 했던 2014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카페들이 굉장히 프리미엄화돼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많이 확장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과거의 헬스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도 PT를 결합해서 잘 나오게 됐던 거죠. 아니, 다른 사업들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서 이렇게 프리미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독서실만 과거에 남아있을 리는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사례 관점이었었는데요. 사실 프리미엄 독서실 자체는 한국만의 굉장히 특수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핏한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본의 사례였는데요. 일본에 있는 학원 업체들은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본인들 학원 근처에 혹은 학원 옆에 프리미엄 교육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관리형 선생님을 둬서 학생들의 생활관리까지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자연스럽게 한국 또한 일본의 사례처럼 프리미엄 교육 공간에 대한 니즈가 증가할 거고 이후에는 관리형 독서실까지도 시장의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창업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의 프리미엄 독서실은 25개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15,000개의 프리미엄 독서실과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폭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수혜를 얻게 된 것이죠. 그에 따라서 상장그룹사에 창업한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결과로도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장조사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사업을 만들고 싶고 큰 회사를 만들고 싶다면 결국에 시장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 규모가 100억짜리인 시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 시장 점유율을 여러분들이 달성을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 매출액의 크기는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특정 섹터의 영업이익률은 보통 정해지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10%의 영업이익률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시장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 목표의 크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100억, 20억이 적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이 마켓에서는 어느 정도를 벌어들일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상품과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누군가에게 제공을 해야지만 결국에 회사는 매출액을 만들 수 있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팀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더유식이라고 한다면 종합숙박 솔루션 기업으로서 호텔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호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권 분석, 그리고 파이낸싱 관련한 컨설팅, 그리고 시공, 기획, 설계, 운영, IT 솔루션까지 모든 분야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종합숙박 솔루션 기업으로서 어느 하나만 빠져도 사실상 제대로 된 프로덕트를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덕트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팀들을 선택을 했을 때 보통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팀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모임에 들어가서 아직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팀을 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프로덕트를 바로 런칭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분들과 어떤 경험을 공유하거나 프로젝트를 함께 해봤던 결과물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역사를 공유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가치관이라던가 성향이라던가 능력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 한 번만 보고 바로 결혼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죠. 물론 정말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좋은 팀원을 그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확률은 사실 극히 드물다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한번 보고 혹은 소개팅을 한번 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속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면 오랜 기간 사실 역사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창업을 위한 창업을 위해서 당장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어떤 경험이나 역사를 공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팀이 갑자기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맞지 않아서 와해되기 시작하면 다시 여러분들은 팀을 세팅해서 그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경쟁사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경쟁사들은 여러분들이 팀을 새롭게 구축하는 그 사이에 상당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팀은 중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추천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만약에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그 멤버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서 능력도 검증하고 가치관도 검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역사를 만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함께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고 멋있는 사업을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전문성이 있는 팀 멤버를 모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절대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특정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문적인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떤 성과를 못 냈는데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직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의 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라이프스라는 회사에 창업 멤버로 합류를 했을 때 사실 전문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3년도 2월에 스트라이프스에 합류했을 당시만 해도 저는 얼마 전까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지식도 경험도 많이 부족을 했었는데요. 거기다가 대학교까지도 아직은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했던 방식은 내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니까 내가 그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영역에 내 몸을 투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영업, 그리고 그분들이 싫어하는 오프라인 프로모션들, 이런 것들을 제가 대신 하게 되면서 그분들과 함께 합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팀 멤버를 모집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일단 전문성을 갖추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미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내가 기여를 할 수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팀 멤버들을 모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생존 자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전 3대 요소로 꼽는다면 시장 조사인 마켓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바로 생존 자금에 대한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드리고는 하는데요. 그만큼 캐피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흑자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흑자도산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사업을 잘 영위하고 매출액을 내고 영업이익을 내도 실질적으로 현금이 부족해서 망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여러분들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내 통장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적은 현금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려면 사실 사전에 공장에서 물건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먼저 발생하기 전에 돈이 먼저 묶인다라는 것이죠. 비용을 먼저 지불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금은 내가 사업을 잘 해도 뒤늦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금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면, 생존 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흑자도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면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잘 해결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업이 자리를 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6개월의 생존 자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될 가능성도 높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상품을 내가 계획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벗이라고 하는 사업을 변경하고 사업 전략을 새롭게 수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새롭게 프로덕트를 만드셔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오시게 될 건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개월 이상의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 유치를 받고 싶다 하더라도 최소한 투자 유치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정말 짧게 잡아도 6개월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심사역분에게 우리 회사를 어필하고, 그리고 심사역분이 투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투자 심의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계약서를 조율하고 투자금을 납입하는 그 과정까지는 정말 못해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물론 이 6개월 안에 많은 것들이 해결되면 또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자를 또 구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시간은 계속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존 자금을 최소 6개월 이상 확보하는 것, 넉넉하게는 1년 이상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정비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회사는 버틸 수가 있고요. 버티다 보면 생존할 수 있고, 생존하다 보면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 생존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계획 대비해서 사실 현금은 더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정 비용을 낮춘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시고요. 생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최대한 넉넉하게 마련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사업하는 중간, 혹은 사업하는 후에도 체크해야 될 이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업의 3요소는 마케팅 캐피탈만 잘 구축을 해도 충분히 성장시키고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반드시 사업 시작하는 전, 그리고 사업하는 중간에 꼭 체크하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충분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잘 체크하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원래 목표로 했던 목표들을 사실 달성을 못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정말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내가 계획했던 프로덕트가 고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빠르게 사업 계획과 사업 전략을 변경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런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가의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정말
정말 어려운 순간에 있다면 한 발 물러나는 것도 정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서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를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